이제 대한민국 의료계의 좀 현실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에 한 20년 전 또는 그 전 세대인 40년 전에 비교해서 개선된 게 전혀 없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환절기에 보약 한번 먹자, 한약 한번 먹자 이런 게 너무나 흔했는데 그렇죠. 지금의 20대, 30대들이 믿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한의사들의 수입이 한 의사들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네. 와, 엄청났구나. 그러면 지금 돌아보자면 지금 할아버지 의사나 할아버지 한의사들을 생각해보자면은 할아버지 한의사들의 수입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당시에 그분들이 수입이 높은 상태에서 제도적인 이런 서포터가 없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와 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침을 놔줬던 거랑 지금 침을 놔줬던 거랑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오히려 점점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시는 비용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한의사들의 절대 수입은 계속 점점 좀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은 엄청나게 좋고 그 치료율이라든지 환자분들의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가 매우 우수한데 그것을 발행할 수 없는 수가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거나 한약을 드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에서 보충해주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의사와 치과의사의 비교해서 매우 적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옛날에 한의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필요치 않으셨던 거죠. 건강보험의 지원 없어도 이미 너무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수준으로 계속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데이터상으로 전체적인 매출량, 전체적인 시장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그 다음에 한약, 약침, 추나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비용을 내가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계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계 문제로 넘어가자면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이득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실 때 병원에서 10,000원 내는 것과 한의원에서 10,000원 내는 것에서 봤을 때 의원에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해주는 거죠. 엑스레이도 찍어주고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근데 한의원에 오면 10,000원만 내면 침만 놔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더 검사를 받고 더 검사를 받고 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10,000원을 내시면 그 나머지 비용을 수가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충해 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비교해 보자면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압도적인 비용을 얻고 계세요. 그것이 곧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이 적자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거 다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게 이미 적자가 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건강보험은 이미 파산을 했고 근데 지금 파산이 안 됐다고 알고 계신 이유는 다른 세금으로 그것을 지금 메꿔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돈을 내고 있으면은 건강보험에서 재정이 엄청난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서가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받는 수가가 너무 높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흉부외과, 소아과 선생님들이 지금 부족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소아과에서 오랫동안 안 기다려 보신 분이 없죠. 기본 1시간에서 3시간씩 기다려야 아이 체온이라도 재고 진통제라든지 해열제를 받아올 수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인데 그렇게 된 이유도 그런 필수 의료의 수가보다 비필수 의료의 수가가 압도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의료계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비필수 의료과를 선택하시는 분보다 필수 의료과를 선택하시는 분의 삶의 차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이미 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난 4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파업을 해버리시죠. 비필수 의료의 수가를 조금이라도 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면 정부에서 얘기하면 바로 파업. 필수의 의사들을 뽑자라고 하면 바로 파업. 이런 공식적인 파업 말고 이 작은 파업들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때도 우리 코로나 검사하지 않겠다. 백신 접종 때도 우리 백신 접종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저는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카르텔들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오래 걸리겠네요. 저는 영원히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이것에 맛이 들리셔서 밑도 끝도 없는
그들의 파업이 의료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것도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더 뽑는 것도 못하고 있고, 의사가 의료 과실이 있을 때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도 못하고 있고, 의사들이 의료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 조항을 더 줄이는 것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시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엄청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실이라든지 진료실에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들도 보호를 받지만 의사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때려서 치료가 안 됐다 이런 것들도 오히려 CCTV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무로 하는 순간 의사 카르텔에서 바로 파업합니다. 그들은 뭐 협상 이런 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업하면 우리가 수술해야 되는 필수 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곧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계속 번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네, 한의사의 그 초음파 사용이 얼마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한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일이다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중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다. 왜냐면 현재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진료할 때 초음파가 없어서 환자분들의 니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있으면 좋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깨가 아픈데 거기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내 눈으로 봐주고 그리고 의사도 본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초음파가 없다고 환자분이 침을 맞지 않을 거냐? 라는 질문이 들어간다면 거기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다시 어깨가 아픈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99% 이상이 다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를 다녀오십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초음파로 이미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의원에 와서 실비보험이 대부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면서 꼭 한의원에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역시 큰 의미는 없다.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굉장히 섬세하게 보시고 진료에 엄청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 각각 개인의 문제인 거고, 전체 시장에 보자면 한의원에서 초음파가 사용한다라고 해서 환자분이 두 가지 한의원 중에 초음파가 되는 한의원을 갈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 아니다 라고 크게 막 기여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엑스레이 또는 혈액검사, 이 정도 수준이 왔을 때가 정말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 아니면 백신 접종이 된다, 이 정도가 됐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 대한민국 전 세계도 없는 이런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초음파를 검사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의사들 한의대를 권하지 않는 이유, 현재 한의사 현실에 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상대적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높은 쪽을 보기 때문에 이제 나와 비교되는 의사와 치과 의사를 보게 되죠. 비교가 된다. 내가 스스로 비교도 되고 환자분들도 비교를 다른 병원에서 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이제 한의학 그리고 한의사의 삶이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절대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 있다. 이제 앞에 글자는 다르지만 뒤에 글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많이 있지만 실전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 안에서 갭이 압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실제로 좀 갭이 좀 있네요. 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되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박탈감이라든지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의사가 됐든 치과 의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그냥 전반적인 의사가 되고 싶다. 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세 가지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또 상대적으로 낮음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치한이라고 해서 그 3대 직종 중에 하나라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랑 비교해서 된 순간부터 3배에서 뭐 5배 정도까지의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평균 매출이나 순수익 같은 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얼마나 번다, 뭐 매출이 얼마다 그렇고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계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연봉은 평균을 내보자면 1억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가능하다. 1억 정도는 무난하게 가능하다. 이제 한 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 개념이라서 위로도 끝없이 올라갈 수 있고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한의사 한 명을 찍어보자면은 연봉 1억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면허의 밸류다. 이렇게
한의사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어떤 직종의 전망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최근을 반추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의계 전체의 매출, 그 다음에 그 한의계를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한 명 한 명의 급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 10년을 봤는데 역시 일반 직종이랑은 그 정도로 당연히 높고 그 안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교해보자면 한의사 직종이 이 전체적인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의계 전체 시장은 줄고 있다. 네, 줄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상대적으로는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종사하고 있는 각각 개인의 한의사들의 임금은 늘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는 많이 높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시장도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각 개인 한의사들의 전체적인 시장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사랑 치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한의계 이 경제적인 부분 말고 한의학 자체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율이 어마무시해서 하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기회만 있다면 내가 100명에서 80명 이상을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0,000명만 된다면 전 세계 의료 시장을 이끌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잠재력이 또 엄청나네요. 네,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학의 전망은 엄청나게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질문의 요지는 뭐 한의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한의사라는 직장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동네 한의원은 점점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아토피를 피부만 전문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수면 질환, 정신과 질환만 전문적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질환을 보는 한의학의 전망은 매우 좋다. 특화된 한의원. 네, 특화된 한의원. 네, 또는 의사, 치과 의사를 다 한 번에 내 밑으로 두면 되죠. 한방병원을 해서 네,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한다면 그들의 각각 장점만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의 전망은 엄청나게 밝다. 그리고 특화 한의원의 전망은 엄청나게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느끼시는 그 한의사에 대한 오해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한약은 먹으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온다. 그런 오해가 있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오셔서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병원을 오지 않고 참고 참다가 병원을 가고 거기서도 몇 개월 동안 치료가 했는데 안 됐을 때 한의원에 오셔서 한약을 드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환자분들이 다 만성이고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라고 질문에 짧으면 6개월, 길면은 1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오래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피곤해졌다. 최근에 피부가 안 좋아졌다. 최근에 소화가 안 됐다. 이것을 한약으로 고쳐달라고 하면은 매우 빠르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짧으면 보름, 길면 한 달 정도에 거의 완치 수준까지 만들 수가 있어서 네, 한약이 효과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뿐이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그런 게 빨리 고쳐지면 그동안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마치 타이밍에 맞아서 한약을 먹었기 때문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한의학의 치료 효과가 압도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쳐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래 걸리는 것은 환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네,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한의원을 오시는 경우에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 뿐인 거지 네, 그 질환이 오래 걸린다거나 한약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료 목적의 한약은 다이어트에 연관이 사실상 전혀 없고 네,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이어트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한약을 한의원에서 보통 처방을 해주시죠. 처방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병원에서 먹는 다이어트 약과 한의원에서 먹는 다이어트 한약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네, 몸에 부드럽게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체중을 부드럽게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부드러운 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몸에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체중이 도달하게 되고 야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효과고 추가적으로 복부라든지 아니면 뭐 허벅지라든지 팔살이라든지 그렇게 군살이 많은 부분에 침을 놓고 전침이라고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지방세포들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배출이 용이하게 돼서 역시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먹으면 살찌냐고. 네, 이것은 이제 케이스적으로 실제가 맞냐라고 하면 실제 맞는 게 맞고 네,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해보자면 네. 어렸을 때 너무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한약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왜냐면 빼빼 마르고 어디가 아파갖고 비실비실된 아이를 한의원에 데려오지 건강한 사람을 데려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전체가 잘 안 먹고 허약한 친구가 오게 되는데 그 친구가 건강해지면은 당연히 식욕이 늘어나게 되죠. 한약을 먹고 식욕이 늘어나냐? 이것은 그런 경우에는 네,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친구들이 사탕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머님들에서 주의를 하시는데 그런 허약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먹는 걸 어머님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주 자유롭게 먹이시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그 평범했던 친구들보다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뚱뚱해지면 너의 뚱뚱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먹었던 한약이 원인이다. 그래서 네, 케이스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근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보약이 왜 비싼지 기본적으로 뭐 십전대보탕 우리가 유명하고 뭐 쌍화탕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똑같은 쌍화탕을 만들려고 해도 그 쌍화탕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약재가 이 한의원에만 공급되는 약재들을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서 같은 인삼을 쓰더라도 저희가 시장에서 쓰는 인삼과 한의원에서 들여오는 인삼이 가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가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싼 재료를 쓸 수 있다면 쓰고 싶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료값이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 효과를 비교해보자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셔도 괜찮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그 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한약은 건강보험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 대비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면 똑같이 진통 목적으로 제가 처방을 한다고 하면 진통제는 병원에 가면 3,000원만 내면 되는데 한의원에서는 20만 원 이상을 내라고 하니 이게 상대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더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제도로는 들어와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한의사 자식이 아프면은 자식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와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은 뭘 먹이시는지를 조금. 저는 지금 현재 5살 딸아이가 한 명 있고, 일단 아이가 아프면은 대부분은 한의원에 있는 약으로 보통 해결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로 한다. 왜냐면은 지금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가루 한약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한약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이렇게 진맥을 하고 그 나한테 맞는 약재를 다려서 오랫동안 먹어야 반응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급성기 질환에 먹을 수 있는 한약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가루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것은 이미 정해져 있죠. 열 나는 거, 아니면 피부 가려운 거, 잠 못 자는 거, 보통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놀다가 피부 가려워지거나 아니면 거의 90% 이상이 다 감기가 제일 문제죠. 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한의원에 보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루 한약으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럼 가족분들은 주로 좀 한의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편인지? 일단 먼저 한의원에서 대부분, 왜냐면 중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의원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은 저희 한의원으로 오시도록 하고, 멀리 있는 지인분들이나 친척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약 같은 거는 거기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처방받아서 먹도록 해라 라고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받도록 하고, 커버되지 않는 경우들, 뭐 허리가 아픈데 보행 자체가 안 된다거나, 저도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허리가 삔 듯한 느낌이 오더니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보행 자체가 안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터졌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단순하게 물론 침 맞아도 좋아지지만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가서 그런 경우에는 또 진료를 받고요. 상황별로 따라서 하지만 좀 주로 한의원을 권하신다.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압도적인 진실입니다. 저희 동년배 친구들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3배에서 그 이상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게 보통 60년에서 70년 정도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갭 차이가 엄청나네요.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워라벨이 좋다. 워라벨은 역시나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삶이 너무나 노예죠. 너무나 피폐하기 때문에 보통만 살아도 이미 엄청 좋은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의사로 살게 되면은 우리 고객분들이 항상 예의 있게 대해주시고 이런 수익을 얻는 행위를 통해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워라벨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에서 느끼는 좀 감정이나 정리를 해주시면은. 한의사, 그리고 뭐 의사, 치과의사 이런 의치안을 되기 위해서 되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경제적인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가족들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셔서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케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됐었는데 되고 나서는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고 저희 환자분들이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낫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들이 몸을 많이 써서 안 좋은 것이지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미안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보람도 많이 느끼고 다시 겸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대의학 대비해서 되게 마이너하게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한의학의 그 임상적 가치와 그다음에 그 치료율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런 유튜브 아니면 진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방백숙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